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9년 차 어느 평범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막 40살이 된 여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원하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고 있고요. 한동안은 포기 못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하나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그냥 이번 생은 아이 없는 부부로 살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 그렇게 화끈한 소재거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글 말머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범한 며느리거든요. 저처럼 사시는 혹은 저 같은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며느리 시어머니로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잘한 이야기는 그냥 생략을 하고요. 우선 결혼을 하고 나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사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오해였었고 신혼 초 땐 시어머니 나름 기선을 제압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긴 했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고 싶어 나 몰라라 한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을 통해 전해 듣긴 했었죠.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네. 내가 그렇게 결혼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자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엄마랑 통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분명 기분 나빴을 텐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내가 더 불안해.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나한테 기분 나쁘신 거 있으시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은 그냥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이것 보라고. 엄마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라고. 저란 사람에게 전혀 타격을 못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혼자서만 전전긍긍 화를 키우며 우라통에 휩싸여 있다고. 그렇게 신혼초는 지나가게 되고 물론 자잘한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게 크게 인상을 주지 못하셨기에 넘어가겠는데 2번째, 제가 기억하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의 알력다툼은 바로 시아버지 장례식 때였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4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병을 얻게 되셨고 연세가 있으셨던 탓이었던지 병을 얻고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초반에 얼굴을 뵈었을 뿐 중간과 마지막, 그러니까 병세가 짙어지셨을 땐 남편이 일부러 저와 시아버지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뭐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시아버지를 뵙고 싶었지만 남편이 막았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 핑계를 댄다는 이유로 더 화를 내셨지만 남편이 잘 중재를 해서 오해를 풀긴 했었죠. 그런데 그 오해는 저랑 남편만 풀었던 거더라고요. 바로 장례식장에서 식구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또 꺼내셨거든요. 우리 남편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며느리 들여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며느리 들이자마자 이제 며느리 밥 좀 얻어먹는 거야? 라고 말을 했었는데 건강하게 있을 땐 며느리가 바빠서 밥 한 번을 못 해줬고 또 병을 얻었을 땐 며느리가 지 시아버지 얼굴이 보기 싫은지 우리 집하고 발길 딱 끊어서 그래서 못 얻어먹고 이렇게 복 없는 시아버지가 또 있을까 싶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가장 미안한 게 바로 그거야.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 했는데 남편 앞에 며느리를 끌어다 앉혀 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피해온 건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의 말씀엔 어폐가 있어요. 제가 시아버지 식사를 제 손으로 챙겨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와 시아버지는 건강하셨을 때 사이좋은 술친구였었거든요.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전히 시어머니 거짓말이고 과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제게 남편은 그랬어요.
왜 시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냐? 왜 자꾸 시가에 간다고 할 때마다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만 가졌으면 좋겠어. 초반에 뵀잖아. 그런데 지금 아버지 얼굴이 많이 좋지 않아. 지금 아버지 얼굴 보면 우리 자기가 충격을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얼굴을 지금 연약하고 아픈 얼굴로만 기억을 할 것 같아서 그걸 막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아가는 데리고 오지 말라 하셨거든. 그래서 그래.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줘. 당신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아픈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울먹이면서 저리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뜻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하더라고요. 슬프니까 안타까우니까 저리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라고 이해를 해드렸고, 그리고 뭐든 시어머니들은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겠거니 했었습니다.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서도요. 식구들 앞에서 세상 나쁜 그런 며느리가 된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은 저희 부부는 난임으로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건 저 또한 괴로운 기억이기에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난임 시술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몸도 마음도. 특히나 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난자 추치를 할 때랍니다. 과배라는 유도에서 여러 개의 난자를 추치하는 시술인데 그 당일엔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는 누워 있어야 하거든요. 3번의 시술을 했었었는데 매번 남편이 가지고 저와 있어 주었지만 마지막 시술 땐 당시 남편이 막 부서 이동을 하는 바람에 팀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시어머니가 저를 픽업을 하러 오셨었죠. 시어머니 일정이 있으셨을 텐데 고마웠죠. 그리고 저를 집에만 떨궈 놓고는 가시기를 기대했었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내 며느리이니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여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이 마음 편안하고 도움이 된다는 분 손. 죄송합니다. 과연 제 물음에 저는 그래요 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실 며느리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저 또한 픽업해 주신 건 너무 감사했지만 딱 그것만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누워 있어야 했고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내 집이니까 당연히 속옷 착용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같은 여성이라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속옷 미착용은 좀 그렇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감사하다 이제는 가셔도 된다 하니 시어머니는 좀 더 챙겨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아, 한숨이 나왔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기운도 없어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물음이 시작이 되죠.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식사를 챙겨주시려 하는 시어머니. 당신 살림이 아니니 뭐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안방문을 열고 제게 물어보십니다.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아 결국 제가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이후 시어머니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드리면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얼른 들어가 누워라. 얼른 가서 누워. 일어나면 안 된다며. 내가 들어가서 물어보려 했는데 왜 일어났어? 한참 밖에서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세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다시 아가 라고 안방문을 여십니다. 이건 어딨니? 며느리를 도와주려 오신 걸까요? 아니면 도와주려는 마음은 분명한데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 걸까요? 그 마음이 저는 참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결국 몸을 일으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죠. 난자 채취 후 가장 힘든 것은 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이게 누워 있어야 몸이 좀 편하지 앉아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생에 뭔 죄를 그리도 많이 지은 며느리 있길래 점점 숨이 차오는데도 저는 앉아 있어야만 했죠.
거기까진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저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처되었던 말이, 제가 세 번째 실수를 할 당시 저희 친정엄마와 사이가 완전 틀어져 있었어요. 바로 남동생과 친정엄마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너무 짜증이 나서 잔뜩 친정엄마에게 화를 낸 뒤 연락을 하지 말라 일방적으로 성을 낸 경우였었는데, 올케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땅을 팔아 지원을 하고, 그 올케가 몇 년 안 돼서 사업체가 잘못되어 빚이 있다 사정을 해서 세를 주던 가게를 팔아서 지원을 하고, 그러다가 먹고 살 게 터져야 한다며 한철 장사하는 민박집을 팔아 다시 지원을 하길래 계속 그렇게 살라고 화를 낸 경우였었거든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친정엄마와 나를 좀 세운 것인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이러시더라고요. 사부인하고 연락 안 하지? 연락하지 마. 너 지금 안정 또 안정해야 하는데 괜히 사부인하고 연락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뭣도 안 돼. 내가 너 아이 가지게 되면 다 해줄 거야. 사부인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 있고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 너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그곳하고는 다신 연락하지 말거라. 네 마음이 제일 편해하는 거잖아. 저 의도는 뭘까요? 시어머니가 뭔데? 저와 친정엄마 사이를 간섭을 하는 거죠. 연락을 하지 말라니요. 설령 친정엄마가 제게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어른이라면,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바로 지금 시어머니인데 감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 감히 제 엄마와의 사이를 정의 내리고 결론을 짓다뇨. 시가면 그리고 시어머니면 저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고 누가 허락을 해준 건가요? 저는 저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연락을 해라 말아라는 말을 그 누가 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자격으로? 그리고 만일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의 힘을 필요로 하진 않을 겁니다. 친정엄마의 손을 빌릴 수 없다면 차라리 저는 남의 손을 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 지금 몸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식사는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주시죠. 지금 스트레스 이야기 하셨는데 제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니세요. 당황하고 얼굴이 굳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셔 달라 하니 바로 가셨던 것 같고요. 너무 정신도 없었고 제 정신이 아니었기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딱딱한 돌 같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냈다가 연세 드신 시어머니 보면서, 그리고 제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마음이 모르게 풀렸고, 친정엄마에게 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곁을 좀 내어드리긴 했었습니다. 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제 카드를 드렸거든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 N잡러입니다. 강의도 하고 서평도 쓰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요. 제 수입의 대부분은 강의료이긴 한데 운 좋게 돈은 조금 버는 정도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린 카드는 사업자 카드가 아니라 제 개인 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에 생활비용으로 쓰시기에 아주 적합했었죠. 한 달에 시어머니가 쓰시는 카드값의 평균은 200에서 250만 원 정도셨어요. 그 정도면 넉넉하게 지원을 하는 거라 생각했고, 가끔 남편에게 현금도 받아 쓰시는 거 알았지만 귀엽게 눈 감아 드리긴 했습니다. 연세 드시면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대우를 받는다고 하시며, 혼자가 되신 친구분들이랑 식사를 하시고 여행을 가시는 등 대부분 여가 생활에 드는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하셨었죠. 그러다가 이번 연도 초에 시어머니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시는데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은 맞지만 만일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아마도 간과를 하신 듯해요. 너무 방만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오이 2박스, 한 박스당 오이는 100개씩, 그러니까 총 200개의 오이를 집으로 보내셨고, 부추는 총 4단, 오이 소박이를 담궈달라 하시더군요. 지인에게 오이를 싸게 구입을 하셨는데
나눠 먹기로 했다면서 며느리 솜씨 좀 보자며 제게 담궈서 가져달라 하시는 겁니다. 만일 시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담고자 하셨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달랑 보내놓으시고는 미리 언질도 없으셨는데 보내놓고 무조건 담궈달라니? 우선은 했습니다. 오이는 소중하니까. 그 싱싱한 오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오이는 담금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운명이었기에 그 운명을 따르게 해줬고 방관을 넘어선 오만까지 가면 너무 가는 걸까요? 제게 이런 빅엿을 선물해 주신 시어머니에게 다른 걸로 보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데에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한몫했었고요. 받았지? 오이 소박이 담궈서 총 5통으로 소분해가지고 갖고 오너라. 잠깐만. 아니야. 얘 시키면 돼. 얘는 나한테 꼼짝도 못해. 뭐? 그럼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큰 소리 치는 시어머니야. 잘난 아들 줬는데 내가 오이 소박이도 못 받아? 아이고 얼마나 아들들이 못났으면 며느리들한테 쩔쩔매나?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얘 그거 담궈서 잘 가지고 오너라. 너무 싱겁게 하지 말고. 너는 간을 너무 약하게 해. 건강도 좋지만 간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내 말대로 잘 담궈서 가지고 와. 알았냐? 아이고 멋있기는. 아유 아줌마들이 아주 그냥 난리다 난리야.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신기한가 보다. 암튼 끊어라.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오이소박이를 먹는 사람은 아니기에 큰 소리 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소금 팍팍, 액젓 쪽쪽 넣어 맛나게 담궈 소분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물을 준비했죠. 오이 200개에 달하는 그에 걸맞는 선물을. 오이 소박이 가져다 드린 지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얘 지금 카드가 안 된다? 이게 뭐니? 이거 뭐 문제 생겼니? 아 그거요? 해지했어요. 뭐? 아니 왜 이걸 해지를 해? 왜기는요. 어머니가 제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드린 거예요. 오이 200개의 짐을 주셨으니 저도 짐을 안겨드린 건데요. 재정적인 압박의 짐? 그이한테 현금 받아 쓰세요. 제 카드는 이제 정지입니다. 그만 쓰세요. 제 카드.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시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기대서 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했길래 집안에서 김치 냄새가 나냐고. 오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통화 내용 그리고 카드 정지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말문이 막혔는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카드는 사용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일을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당근에 올라오는 알바자리를 찾아서 식당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몸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원 안 했어도 된 거였는데 제가 괜한 일을 했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느 정도 현금 지원 받으시는 듯하고 그리고 당신께서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는 거 보니 일부러 운동도 하시는데 운동시켜 드리는 것 같아 효도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좀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좀 지원을 해드리면 왜 선을 넘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정말 제게 미안해하고 사정을 하시면 그때 뭐 다시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진 않아요. 저와 통화하면서 친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며느린 부려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는 법이야. 어머니 말씀처럼 정신 차려서 지원 중단한 며느리. 좀 더 고생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하나는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들은 잡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가족으로 살아가고 배려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런 생각 또다시 하시고 입 밖으로 내시면 영원히 지원은 없습니다. 2025년도에 생각해볼게요. 그동안 고생하세요. 어머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